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일이고요. 오늘은 저는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시황 분석만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증시 상황을 보니까 결국 문제는 증시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불안 요소, 증시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아직 많이 산재해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쭉 빠지기에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황 이제 지수 분석부터 해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인과 기관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하고, 하지만 상승 초반에 상승했던 것 대비해서 계속해서 여기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회사가 바빠가지고 저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으면은 바로 시초가에는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좀 흘러내릴 때 장후반부에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기대를 하고 단타를 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오늘 내내 바빠가지고 못 들어갔던 게 좀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오늘 좀 크게 몰릴 수 있을 좀 위험한 자리였는데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박스를 치고 있고, 근데 계속 저점을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은 이때까 60일선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121선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이 정도 어느 정도 살짝 내려가면서 뭔가 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불안 요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실적이 좋아질 것은 저는 물론 나빠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실적이 좋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1분기, 2분기 이렇게 실적 발표 때마다 실적을 확인해 주면서 증시를 안정시키는 역할 때문에 약간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쪽까지 터치하러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특별히 좀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조금 계속 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해주는, 여기서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쭉 뺀 모양이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수요가 훨씬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신용 잔고가 2월 말 기준으로 좀 많이 털렸더라고요. 조금 더 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과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종목별로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목마다 다르니까 신용이 많이 그런 매물이 많이 소화된 종목들, 지금도 오늘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린 것은 이때 이제 매물을 많이 소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올해 1월, 2월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보합권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본전 매도를 하고 빠진 사람들이 꽤 있지 않나. 그리고 신용 비율이 너무 높은 사람들도 그런 걸 정리하는 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결국 지금 증시는 이 불안 요소 vs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안 요소는 인플레이션입니다.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1.5%에 다다르고, 인플레이션을 일반적으로는 한 2%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연준 같은 데서. 그런데 지금 2.15%더라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럼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하면 깨지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20년 코로나 때 엄청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디플레이션 올 뻔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쭉 유동성 공급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 상승, 원자재 값 상승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5년 정도를 좀 보니까 거의 꼭지 부근이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2.4% 이 상단을 뚫어버리면은 정말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단기 고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왜냐면은 5년 내내 이 정도가 계속
이 정도 선을 보였으니까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은 지금이 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실적이 계속 받쳐주면서 유동성 공급은 거의 이보다는 더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보다 유동성 공급을 더 해버리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저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여기서 유동성 공급을 마지막에 추가 부양책으로 멈추고, 이게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하방으로 압박하는데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올라와 있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긴축도 유발되고 있는데, 채권 매입을 아직은 그렇게 중국에서는 채권 매입을 좀 줄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좀 흔들리는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채권 매입을 줄이지 않겠다 그렇게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것들이 기간을 가지고 좀 해소가 되면은 결국 2019년 그리고 2020년보다 2021년이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게 조금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현대차라는 주식을 좀 예로 들고 왔는데, 과거 2017년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또 그리고 2021년에 좀 영업이익 예상치와 그때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지금 매력적인 구간인지 아니면은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가령 2017년에는 영업이익이 4.5조가 나왔는데 2018년에 3.6조로 내려가고, 중간 정도 한번 빠진 것 같은데 2020년에는 2.7조로 오히려 더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좀 보니까 그리고 21년에는 6.7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2017년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2017년에는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됐는데, 여기서 한 영업이익 증가치와 지금 이때 15만 원과 24만 원의 주가 이제 상승치를 비교를 하면은 저는 좀 적정 주가가 어딘지에 대한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은 2021년에는 6.7조지만 2022년, 2023년에 계속해서 영업이익치가 증가를 하면은 이렇게 쭉 상승세를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주식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선반영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대차를 예시로 들었는데, 자기가 매수한 종목이 2021년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쭉 이 좋은 상승 사이클을 탈 수 있는 종목인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단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 실적 발표가 된 것이 좀 고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이 매수한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앞으로 실적이 정말 잘 나올 종목에 대해서, 이 불안 요소가 있지만 잘 나올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내린 결론은, 저의 전략은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실적 확인이 되고, 이제 3월이 되면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거고, 6월이 되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계속 시장을 저는 안심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실적 확인 후 진입을 하면은 선취매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을 안심시켜 주면은 그 안심된 시장 심리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수세가 몰릴 것이고, 이미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목받은 상황에서 좀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만큼 만약에 올랐다고 하면은 그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보면 여기라고 치면은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자기 밸류를 찾아가는 게 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불안해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선취매에서 이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 실적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바진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아직 불안해할 때 내가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는 종목에 확실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 대비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전 여전히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계속해서 불안 요소가 아직 많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이 얼마나 악재로 볼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몰빵이라던가 이렇게 정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좋지 않은 시장이지만 분할 매수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면은 실적이 발표되고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큰 수익을 종목별로는 큰 수익을 아직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시장 환경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오늘은 그냥 현대차라는 종목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봤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런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좀 계산을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가 대비해서 실적이 더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다면은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신규 매수는 그런 것 관점에서 종목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3월 2일 시황 분석을 불안 요소와 실적을 가지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